어제가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44주기 되는 날이고,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2주기가 됩니다. 어제가.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노태우 전 대통령 추도식이 함께 있었죠. 또 하나는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행사를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노태우 전 대통령 추도식,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이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과거 역사 속에서 극한 대립을 했던 그런 정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 2세들이 모여서 같이 고인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리고 그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으로 놔두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손을 맞잡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21세기의 새로운 통합을 여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 그러고 보니까 벌써 44년이 됐네요.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농촌 봉사활동 갔다가 새벽 5시쯤인가요? 농주 한 잔에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골아떨어져 있는데 이장님의 마이크 소리, 지붕 위에서 확성기로 마이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던 때가 너무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44년이 됐군요. 아무튼 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이제 추도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여독을 풀고 어쩌고 이런 말은 오히려 그러한 말들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그냥 바로 추도식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제 거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조우를 한 것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랬더라고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는 최고로 잘한다. 정치를 아무나 하냐.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추도식에 올라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버선발로 달려가고, 예를 들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만나는 그 장면들에 관한 뉴스가 대서특필됐고, 그 중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돼 보니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느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을 잡았죠. 그 악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오른손을 한 손만 내밀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두 손을 다 내밀어서 두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손을 감싸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대통령으로 일해보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절실히 느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걸 쌓아주셨다. 당시 자료까지 가져다 다 읽어봤다. 산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그렇게 잡으셨는지 생각할수록 대단한 분이다. 맨 먼저 조선이라는 조선중공업, 배 만드는 걸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그 흐름을 산업의 우선순위 같은 걸
다 구상을 했던 것 아니냐. 거기에 탄복을 했다.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그 추도식 끝난 다음에 묘역에 가서 헌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며 가며 좁은 오솔길 같은 길이 있는데 옆에 수행원 없이 둘이서만 또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 자리에는 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딱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소개를 합니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인요한 의사를 만난 적이 있답니다. 그때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인요한 교수한테 묻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희망적인 나라가 됐는가. 그래서 인요한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리더십이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 리더십이다. 이런 소개의 말도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인데 한국 민족에게 박정희는 링컨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요. 역사에 대해서 가정법을 쓰는 것은 어리석다. 그럴 필요가 없다. 역사는 이미 지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현대사에 11시 김광일쇼 가정법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일까? 라는 것을 가늠해 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가정법을 쓸 때 만약 그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가정법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2023년을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의 주민으로서 서울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됐을까? 라는 가정법인 거죠. 우리 집에 김정은 사진이 걸려 있지 않을까? 우리 집에 시진핑 사진이 걸려 있지 않을까? 만약에 4.19 이후에 박정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될까? 어떤 독자들은 이런 질문에 제가 강연 다닐 때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리곤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캄보디아처럼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오스처럼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말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 보니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겠다. 이런 말인 거죠.